서부 대개발과 서부 청사의 의미와 비전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서부 대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 특별대담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강의도 다니시고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시는데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구 경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구식입니다. 예, 뵙게 돼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서부청사 개청 얘기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개청식 후에 바로 업무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네. 이달 말에 이제 완공이 되고 12월 4일 날 서부부지사 집무실을 시작으로 네. 이사를 열흘 동안 이사를 합니다. 13일 날 이사를 마치고 17일 날 역사적인 개청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인원으로 치면은 도청 전체의 3분의 1이 옵니다. 크게 오는 것입니다.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낯이 익은 건물일 겁니다. 네. 2층과 3층에 도 본청에서 3개 국이 오는데 그 국이 2층과 3층에 가게 됩니다. 네. 부지사실도 들어가고 또 지사님도 자주 오실 겁니다. 네. 지사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4, 5, 6층에 인재개발원, 옛날로 치면 공무원 교육원입니다. 네. 1년에 연 4만 5천 명의 경남도 공무원이 이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유동 인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7층, 8층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왜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총 지휘한 데가 바로 이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은 교육을 담당하고 또 하여튼 아주 중요한 도의 기능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1층에는 그 시보건소가 오고 또 관광공사 경남지사가 새로 만들어져서 1층에 들어갑니다. 식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서부청사 배치도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서부청사가 생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경남도청에 90년 만에 경남도청으로 진주에 도청이 기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또 창원에 있을 때 도청이 이전된 후에 발전된 모습을 많이 봐온 진주 시민이기 때문에 기대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부청사 개청의 의미 또 기대 효과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대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청이 1896년 8월 4일 날 처음 생겼습니다. 당연히 진주에 왔고 그때는 부산과 울산까지 포함했습니다. 일제시대 시작되고 1925년에 도청이 부산으로 옮겨갔고 부산이 1963년에 직할시가 되고 20년 만에 이제 다시 경남으로 환원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진주로 못 오고 창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은 도청 처음 생기고 30년 단위로 1, 2년 상관이 있습니다만은 첫 30년은 진주에 두 번째 30년 2개, 60년 가까이 부산에 세 번째 30년 남짓 창원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나마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께서는 9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는 지난 6월 30일 날 LH 개청식이 있고 그 사흘 뒤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저한테 묻기를 LH하고 서부청사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묻길래 웃으면서 어린애한테 아빠가 좋나 엄마가 좋나 묻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H가 지갑의 문제라면은 도청은 영혼의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는 또 다 경제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영혼을 다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이 권위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서부 대개발, 서부청사와 관련 서부 대개발의 기대 효과를 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뭐 한 36조가 넘게 잡고 고용이 한 18만 정도 될 걸로 잡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치만 봐도 굉장히 큰 숫자인데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적한 어촌 마을
부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한적한 농촌 마을 창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면은 네. 앞으로 진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네, 합니다. 네, 네. 자, 서부청사 개청의 의미 또 기대 효과까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사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게 바로 서부 대개발 아닐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남이 이제 동부와 또 남부 해안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서부가 이렇게 좀 낙후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부 이제 집중하겠다는 거죠. 서부 대개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경남 균형 발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남은 동부 경남, 네. 서부 경남 이렇게 나누는데 동부 경남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잘 사는 지역입니다. 서부 경남은 우리나라 6대 낙후 지역입니다. 아, 네. 남북 접경 지역, 강원도 폐광 지역, 섬 지역, 서부 경남 지역 이 정도입니다. 네. 뭐 숫자를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남이 하나의 도인데 한쪽은 얼음처럼 차갑고 나머지 반쪽은 불처럼 뜨거우면은 이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균형 발전을 하자라는 네.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서부 경남이 경남에서만 보면은 네. 서쪽 끄트머리 변방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은 남부지방의 한 가운데입니다. 지도가 이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 네. 우리는 위치가 가장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간이군요. 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의 가운데고 남북을 연결하는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그 국토의 정말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업화가 된 곳이 이 남해안,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 벨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수도 중앙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을 이 가운데 있는 진주로 하여 이렇게 매다는 것이 가장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됩니다.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432km입니다. 근데 동서와 남북이 딱 만나는 진주에서 서울까지는 300km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은 서울과 진주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네. 나머지 목포와 부산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래서 중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다. 네네. 제가 8년 국회의원 하면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 경남 서부 대개발을 하지 않는 국토 균형 발전은 네네. 미안합니다. 은발의 오줌 누기다. 그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네네. 또 우리가 앞으로 통일할 것 아닙니까?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 한반도 전체의 균형을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단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북평양 남진주란 말 뭐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은 네. 가운데는 한양이 북으로 평양이 남으로 이 진주가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하는 건데 통일된 우리 한반도는 경평, 경진, 진평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국토의 골간이 되고 네. 나머지는 이렇게 저 중심에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 네네. 뭐 저는 이게 서부 대개발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경남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지리적인 요충지인 진주가 왜 발전해야 되고 개발되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서부 대개발 정책 주요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진주 혁신도시와 연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서부 대개발이 진주 혁신도시에 불을 지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근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혁신도시 말만 나오면은 참으로 아득한 심정이 되고 긴 한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제 국회의원 8년 중에 7년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활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네. 다른 혁신도시는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넉 달 만에 이웃에 있는 그 도 내에서 이웃에 있는 시군하고 경쟁해서 혁신도시 따내고 네. 2005년 10월 31일 날 종쳤습니다. 진주만 준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한판 1년 이상
아주 피를 말렸고 네. 그거 끝나고 이제 다 됐나 보다 했더니 이번에는 LH가 통합되면서 네. 전주라는 저 이 전라도 전체의 그 큰 도시하고 유치전을 한다고 진짜 사활을 걸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7년 전쟁 하는데 저는 혁신도시 7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 이 11개 공공기관이 옵니다. 네. 그 중에 LH가 저 이번 혁신도시 이 유치전의 말하자면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회사의 예. 크기도 그러고 해서 LH가 통째로 왔고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공단하고 남동발전하고 1년 예산이 이 세 개만 합쳐도 42조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지금은 건물 지어서 사람들 와 있는데 불과합니다. 네. 이 42조의 이 파워와 권한이 와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별로 온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왔다 그러면은 그때 전임 이지송 LH 사장이 네. LH가 진주로 가게 되면은 걱정이 숙소가 아마 세계에서 건설 건축 관련 엘리트들이 진주로 몰려들 텐데 그 저 호텔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떠냐 그래가지고 빨리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고난이 오면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바라던 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이 혁신도시 오는 이 공공기관들은 국가기관들입니다. 네, 그렇죠. 중앙부처에 혹은 국회에 관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서부청사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네. 서부청사는 서부청사대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그 투 트랙으로 이제 이 밀어붙여야 될 그런 프로젝트인데 하여튼 뭐 좀 지금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가 남부내루철도의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그런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진주와 서울을 2시간대 오갈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부내루철도 준공되면 서부 경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최희준 선생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셨고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길 위에서 시작되어 끝난다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 실제로 길 따라 사람도 오고 길 따라 돈도 오고 모든 것이 옵니다. 네. 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가 참 천행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국회의원 되면서 대전 진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길 없었으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주 일 아마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도시 유치할 때, 전국체전 유치할 때, 네. 또 유등축제, 뭐 최우수 축제, 국가대표 축제 할 때, 또 산청 엑스포 유치할 때, 하여튼 모든 게 다 그거 할 때마다 길 있다고 3시간 만에 온다고 네. 밟으면은 2시간 대 온다고 뭐 2시간 59분도 뭐 2시간 대 아닙니까? 이렇게 그 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동안 침체해 있던 어둠에 잠겨 있던 서부 경남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친 것이 대전 진주 고속도로였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서부 대개발, 뭐 저는 서부 대폭발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이제 판넬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데 그 일들은 지금 고속도로만 가지고는 길이 좀 모자랍니다. 네. KTX를 놓아야 됩니다. 이 KTX를 놓으면은 뭐 그래서 저는 KTX가 서부 대개발의 이 활용 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KTX 노선이 지금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남북 내루철도 예, 김천에서 예. 거제 노선이죠. 예. 이러면은 뭐 서울까지 빨리 가면 한 1시간 40분대로 가고 한다는데 네. 이걸로 지금 우리 이 서부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또 KTX는 육상교통의 제왕입니다. KTX는 도시 연결하는 개념이 아니고 대륙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우리 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KTX 연결되면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게 TSR입니다. 네네. 대륙 횡단철도. 예. 이 철도 타는 게 유럽 사람들도 뭐 인생의 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네. 이거는 아직 못 해봤는데. 저도 다큐를 통해서만 그럼, 봤는데요. 그리고 끄트머리까지 가서 네. 포르투갈 리스본 가고 영국 에딘버러 가고 하는 이게 이 연결되는 시점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KTX 연결되고 나면은 유럽 사람들이 저 인생의 꿈이 돈 벌어서 이 TSR 타고 시베리아 건너서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 꿈 같은 나라 한국에 저 해인사 8만 대장경하고 진주 지리산 저 진시 황제가 불로초 구하러 보냈던 거기 가보고 네. 그 아름다운 남해안 구경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꿈이 되는 날이 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고식 서부부지사께서는 지사하시기 전에 산청 엑스포 집행위원장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성공적인 그런 행사를 치러내셨는데 산청하면 또 한국형 항노화 뭐 최적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번 서부 대개발에도 이 황노화 산업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노화 산업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항노화 산업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엑스포를 하면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네.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 총구석 아닙니까? 네. 거기에 2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추석 연휴 때는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전 진주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무병장수, 뭐 인간의 꿈이 무병장수 아닙니까? 그래서 무병장수를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영어로 하면 안티에이징이고 그렇죠. 그걸 안티에이징을 번역하면 또 항노화가 항노화가 됩니다. 되겠죠. 쉽게 예. 무병장수 산업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그럴 텐데. 근데 그 지리산이 이제 그 중심이 됩니다. 네네. 지리산. 지리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시황이 그 불로초 먹고 불로장생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로초 구해 오라라고 말한 데가 바로 저 지리산입니다. 해서 그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일들 거창하고 네. 함양하고 산청하고 합천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고 네.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항노화 산업, 네네. 힐링 뭐 이런 걸 다 하도록 지금 준비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항노화를 위한 경남의 4개 군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서부청사 개청과 함께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입니다. 진주 부흥 프로젝트 하나로 초전동 일행을 진주의 강남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 또 의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초전이 이제 새로 들어설 도청 바로 앞에 한 12만 평 정도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이게 다 도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난개발이 아니고 도에서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뭐 나아가 지구에서 자랑할 만한 계획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 기본 개념은 왜 마이스 산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스, 그러니까 미팅하고 컨벤션하고 요새는 네. 뭐 사람들 이동이 이제 아주 자유로우니까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 전시, 박람 네.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런 산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진주는 KTX도 놓을 거고 네. 사천공항도 있고 또 그 혁신도시에 이제 국가기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산도 있고 그 남해안 그 아름다운 자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그 재작년에 했던 산청 엑스포도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마이스를 할 수 있는 아주 세계적인 그 건물을 하나 세우고 그 옆에다가 그 인류 쇼핑 센터도 넣고 네. 뭐 하여튼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혁신도시가 생기고 초전 신도시 개발이 있지만 공동화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예.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서부 경남시대 출범을 알리는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을 앞두고 오늘 최고식 경남도 서부부지사와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 진주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쭉 했었는데요. 부지사님 좀 개인적인 질문 좀 예.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뭐 사실 지역에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다음 총선 준비하고 계시죠? 네, 출마합니다. 네, 서부부지사로서도 앞으로 하실 일도 많고 또 많이 일을 해오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출마를 하시게 되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서부부지사로 이제 소임은 저는 개청하는 걸로 끝을 내고 네. 그리고는 이제 출마를 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서부부지사. 제가 그 전에 국회의원 할 때 해왔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다만 일하는 수단이 다릅니다. 근데 서부청사 개청하고 난 이후로는 제가 국회로 가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서부 대개발이 전 대폭발이라고 말합니다.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로 가야 되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비유하면은 부지사는 이제 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서부 대개발이라는 배가 나간다고 할 때 저는 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이 배는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회로 가야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부 대개발 혹은 대폭발이라 하더라도 수류탄 터지는 폭발도 있는 것이고 원자 폭탄 터지는 폭발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로 들어가면은 뭐 못해도 원자 폭탄 정도로는 뭐 제가 이렇게 예. 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생각이 다른 분이 생각이 하여튼 네. 뒤에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앞에서 뒤로 밀거나 혹은 옆에서 이렇게 충돌하거나 하면은 저는 한 1000년 만에 맞은 역사적인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호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네네. 우려도 실은 있습니다. 가고자 가는 지향점인 지향점도 갖고 또 그런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총선 출마를 이제 하시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시겠습니다. 예. 향후 뭐 계획은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개청식 끝나면은 제가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당을 하여 저는 제가 공천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지사님 모시고 이 엄청난 기회를 맞은 서부 경남 제대로 대폭발시켜서 우리도 물론 잘 살지만은 그보다는 나라를 위하여 통일을 앞두고 나라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서부 대개발이고 그래서 그걸 진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경남 도민 서부 경남 주민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해보고자 하는 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최고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를 모시고 서부청사의 의미와 또 비전, 앞으로의 기대 효과를 같이 또 공감해보는 그런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뭐 바쁘신 대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부 대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일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시작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와 함께 시작된 일을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